예, 그리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안 될까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. 오정근 교수님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상당히 가혹한 안입니다. 그렇습니다. 살아날까요? 뭐 제 안 생각으로는 확률은 50%입니다. 50% 이쪽으로 가는 조건. 네. 성공의 조건은 뭐죠? 성공의 조건은 그리스 국민들이 최소한 이 가혹한 조건, 예를 들면 연금을 삭감하고, 예.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고, 이건 핵심인데,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500억 유로를 만들고, 예. 그다음에 이제 그 연금을 삭감해서 재정 지출을 줄인다 줄이고. 하는 건데,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 국민들이 이러한 그 가혹한 조건을 한 5년 정도는 견뎌야만이 예. 그리스 경제가 부활할 텐데, 문제는 5년을 견딜 수 있겠느냐.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97년에 위기가 와가지고 우리가 195억 유로를 5억 달러를 IMF로 빌리기 위해서 약 3년 정도 엄청난 긴축을 했거든요. 그러나 우리 국민은 견뎌냈기 때문에 3년 만에 금가락지까지 뺐죠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정말 그래서 근무회까지 하면서 3년 만에 회복이 되었거든요.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고통을 이번에 합의를 본 긴축안이 약 5년 정도는 만 가면은 그리스는 회복이 가능한데, 문제는 그리스가 내각 책임제고 총선을 통해서 집권하는 시스템인데 과연 5년 정도 갈 수 있겠는, 제가 보기에는 한 2, 3년까지는 갈 겁니다. 2, 3년 뒤에 아니, 당장 내일 모레 투표에서 부결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시프라스가 예. 일단은 지금 연정 파트너가 반대할 경우에는 사회당이라든지 새로운 연정 파트너와 연정을 모색할 겁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국회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.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민영화를 통해서 500억 유로를 확보한다는 게 이번에 가장 중요한 안인데, 지금까지 사실 2010년도에 위기가 온 이후에 2,4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고 1,050억 유로의 탕감을 받은데도 민영화를 소홀히 해서, 우리 같으면 사실 우리나라에 1,500유로 정도는 이미 탕감 받았던 거죠. 그렇죠. 예, 이번에 안 해준 거지만. 예,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한 500억 유로를 탕감해 달라고 했는데, 이렇게 해야 돼. 탕감은 더 이상 안 된다. 왜냐하면 탕감은 몇 번 해줬다. 정부 돈이 아니고 예. 민간 은행들의 부담이거든요. 더 이상 안 되고,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탕감을 당한 날에 은행을 보존하려면 국회에 법이 통과해야 됩니다. 독일도. 그리고 독일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가 없어요. 국민 세금이 더 나가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데서 이번에는 그러면 860억 유로를 지원해 주는 대신에 너희들이 중요한 공기업을 민영화해서, 예컨대 전력회사 같은 건데, 민영화해서 500억 유로를 만들어라. 예. 했는데, 우리가 잘 알죠. 민영화하면 일단은, 그 공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민간 직원 신분이 되고,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견딜 수 있겠느냐. 그 다음에 또, 그래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연금이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. 최종 5년 근무 기간에 95%를 받아가는 연금 구조인데, 지금 아마 지난번에 탕감하면서 그걸 좀 줄였을 겁니다. 줄여도 엄청난 연금인데, 이거를 과연 그래서 공무원이 85만 명인데, 한국으로 치면 그래서 인구가 1,100만 명에서 85만 명이니까 우리가 지금 5천만 명에 5천만 명에 100만 명 정도니까 우리보다 4배 이상 4배 많은 정도 많은 공무원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 공무원 혜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 주로 데모하는 게 그래서 국민이 아니에요. 공무원들이 지금 데모를 하거든요. 예, 그건 뭐 판사도 데모한다니까. 그렇습니다. 공무원들이 내 연금 회사 못 가는 것도 데모하는데, 그 두 그룹이 과연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공무원들이 이 긴축을 견뎌낼 수 있느냐가 그리스가 소생하느냐 안 하느냐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성공 실패는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이번에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 소위 그리스 사회의 중상이죠. 공공부문. 그렇죠. 공공부문과 공기업, 우리 치면 공기업이죠.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되고. 들이 정치적으로 인내해 줄 거냐 아니냐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공무원들 연금이 그야말로 파격적인데, 이 어느 정도 가면은 같은 수준의 한 30년 근무했다 그러면은 현금으로 받는 게, 독일이 그리스보다 소득이 3배 정도 많은 나라인데 연금 받는 금액, 현찰 금액이 독일 공무원이 적습니다. 왜냐하면 절대액이? 네, 절대액이. 아, 그 말이세요? 그렇습니다.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. 그냥 뭐 상대적으로 많다는 게 상대가 아니고. 아닙니다. 왜냐하면 독일은 평생 근무 기간의 40%를 받는 구조고요. 독일은 마지막 5년 최고 임금이 높을 때 마지막 5년에 95%를 받았거든요.
최종 5년 그러니까 직급도 높아지고 급여도 많이 받는 5년을 기준으로 95%를 받은 거죠.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도 연금이 옛날에 그랬죠. 우리나라 지금은 공무원연금이 좀 바뀌었어요.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많은 국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최종 5년을 베이스로 했어요. 그러다가 하도 이제 공무원연금이 문제가 되니까 얼마 전에 개정하면서 평생 소득에 예. 그나마 그것도 엄청납니다. 60 몇 %인데 정말 독일의 40%에 비하면 너무 높은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무원연금 계획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국회에서 유야무야 계획으로 끝나버리고 직거리 계획으로 직거리 계획으로 간 거죠. 맞습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IMF를 당했을 때 그래도 막강한 산업이 버티고 있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환율이 이제 크게 올라가는 원화의 저평가, 말하자면 빈곤을 강요당하면서 어떻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조업들이 열심히 수출하고 그래서 3년 만에 어떻든 졸업을 한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근데 그거 그래서 산업이 있냐? 이제 그것이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일단 물가가 올라가죠. 예. 그 물가 올라가서 생활비가 많이 들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뭐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거죠. 국민은 참았죠. 예. 물가가 뭐 2배 이상 올라가도 참았습니다. 예. 그 대신 우리가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수출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산업이 현재 제가 조사해보니까 제조업이 전체 GDP에서 7%밖에 안 됩니다. 이렇게 적은 나라 처음이었어요. 예. 10%가 안 돼요. 제조업이 7%밖에 안 되고 그럼 사실상 말하자면 현대적인 공장 이런 건 없는 겁니다. 없는 거죠. 제가 우리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은 올리브를 생산하는데 올리브 가공 공장이 없어서 해외에서 뭐 보내서 가공해서 이탈리아 보내서 정도고. 수입한다는 거.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 하면 우리가 잘 알지만 오나시스 생각이 나죠. 오나시스는 해운왕입니다. 해운왕인데 제클린 케넷 제클린의 그때는 후처로 맞았던. 사실은 오나시스 그전에 아무도 몰랐는데 그 제클린 여사 때문에 이제 오나시스가 알려지게 됐는데 세계적인 해운왕인데 문제는 그 해운왕인데도 불구하고 조선업이 1980년대 초반에 다 망했어요. 무너졌죠. 이미 벌써 그러니까 제조업이 그때부터 이제 망했는데 문제는 2001년도에 유로존에 가입을 하면서 이미 80년대에 파펀드레우 수상이 집권하면서 엄청난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했기 때문에 파펀드레우가 집권할 때만 하더라도 국가 부채의 GDP 비율이 30%밖에 안 되었거든요. 그러다가 2001년도에 이제 유로존에 가입할 때 벌써 100%가 넘었습니다. 예. 본래 유로존 가입하려면 그림을 한번 볼까요? 예. 60% 이 그림이죠. 예, 그렇습니다. 예. 거기에 이제 보면 80년대에 확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. 그렇군요. 예. 그래서 60년 본래 이게 가입할 2001년도에 가입했는데 가입할 때 벌써 100%가 넘었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대유럽이라는 그런 대유럽을 지향하는 유러피언 드림이라고 그러죠. 그것 때문에 그리스를 가입시켰는데 가입시키고 나니까 왜 저렇게 부채가 올라갔느냐?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금리입니다. 이게 이제 통화를 같이 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옛날에는 그리스는 금리가 보통 19% 정도였거든요. 그러다가 2001년도에 가입하니까 통화를 같이 쓰니까 금리가 5%로 낮아졌습니다. 그러면 19% 빌리던 사람들이 4, 5%로 떨어지니까 이거 이제 국채 발행하는데 국채 발행은 아무 문제 없어요. 이게 복지 걱정하지 마라. 계속 우리 국채 발행해서 몇 고 줍니다. 이러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정부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여기 나오는 연금 비율이 저렇게 해서 GDP 대비 24%면 예산의 거의 7% EU 이상을 평균의 정확히 2배군요. 그렇습니다. 예. 저래 되면 이제 저게 GDP의 24%라 그러면은 예산의 거의 70%가 연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. 이런 나라가 존속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. 예. 그래서 저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번에 그리스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. 다만 민영화를 해서 공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민간 기업 직원이 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니까 해고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은 연금을 받고 그야말로 노후를 편하게 보내는 공무원들이 그 연금을 줄이는 그 고통을 최소한 제가 보기에 한 3, 4년은 참아줘야만이 그리스가 새로운 희망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. 이번에 그리스 국민들이 좀 깨달았다고 보십니까? 아니면 싹수가 좀 없다고 내심 생각하시는 거 아니? 저는 그리스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먼저 도입한 국가고 세계 그건 문명의 옛날 얘기, 2500년 전 얘기. 세계 문명의 발상기이기 때문에 그리스 국민들이 아마 좀
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스 가보셨어요? 네, 가봤습니다. 이집트 가보셨어요? 이집트는 안 가봤습니다. 이집트나 그리스를 가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네. 예? 야, 과연 지금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조상들의 후손이 맞나? 아닐 것이다, 아마도.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는 관광 산업이 주 산업이죠. 예. 관광은 외화 가동률이 100%이고, 예. 그다음에 굉장히 그야말로 음. 힘든 그야말로 그 브루 칼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산업이거든요. 그런 산업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의 오래된 그 파르테논 신전을 보기 위해서 가는 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재정 운용만 안 하면은 그리스는 한국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. 우리나라는 1년에 기껏해봤자 관광객 뭐 1,200만밖에 안 들어오는 나라면 그래서는 우리보다 몇 배의 관광객이 몰리는 파르테논 신전 보러 가죠. 그렇습니다. 아고라 광장에 가보죠. 그런 나라인데도 너무 방만한 이 연금 구조 때문에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만 좀 개선되면 저는 그래서는 한국에서 지금 자동차 산업을 만들어 갖고는 임금이 지금 대졸 한 300만 원 되는데 임금이 첫 조임이 올라가면 제조업이 한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는 관광 산업이기 때문에 임금에 한계가 없습니다. 관광객이 돈을 쓰니까 좋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예. 요것만 좀 참아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참아낼 것인지. 근데 이번에 투표하고 이런 거 보면 약간 비열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바로 그건데 정말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를 도입한 국가인데 왜 저렇게 수준이 낮은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가 이번에 이제 메르켈이 더 이상은 탕감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옛날에는 뭐 탕감도 해주고 구직금융도 주더니 이제는 탕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전략해야지 뭐 이런 좀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면은 분명히 소생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. 예, 오늘 이 오정훈 교수님은 50대 50이라고 그러셨습니다. 바로 국민들이 참아내느냐 안 내느냐인데 한국같이 금목이나 아니더라도 그 반 정도 하면 그래서 산업구조가 그야말로 부가가치율 100%인 관광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국가이고 그리고 관광객이 계속 갑니다 이거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생이 가능한 국가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친절하고 사람들이 좋고 믿을만하고 그래야 됩니다. 관광이 되려면.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그럴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. 우리가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철학을 논할 때 독일 너희들은 뭐라 그랬나요? 지난번에 독일 내무장관이, 그리스 내무장관이. 너희들은 하여튼 짐승이나 잡아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? 그 그리스는 옛날이고 지금 그리스는 오히려 세계의 조롱거리처럼 되어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오정훈 교수님 말씀대로 좀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